정선 정암사 수만호탑이 벽돌 모양 돌을 쌓은 독특한 축조 양식이 인정돼 국보로 승격됩니다. 속초 고성 양양 설악권 시군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동해 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조기 착공의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의 90%를 태백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으로 꼽히는 정선 정암사의 수만호탑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온 정암사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통일신라 시대 유물들이 나온 게 결정적인데 내년까지 발굴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시내 곳곳에 정암사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정암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7층 석탑, 수만호탑이 있어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월정사 등과 함께 5대 정멸보궁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7세기 신라 선덕여왕 시대의 고승인 자장률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고려와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입증되고 있습니다. 결국 1964년 보물 제410호로 지정됐던 정암사 수만호탑은 56년 만에 국보로 승격되게 됐습니다. 국보로 승격된 거에 대해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떤 그런 수행과 어떤 그 정진에 더 한층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암사 수만호탑은 화강암 돌덩어리를 쌓는 일반 석탑과 달리 돌 하나하나를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전 석탑으로 자장률사가 바다 용왕으로부터 얻어온 만호석으로 탑을 쌓았다고 설화가 전해져 물숫자가 붙은 수만호탑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1972년에 95점, 최근 3차례 발굴 조사에서 13점의 통일신라 고려시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절 곳곳에서 절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정암사 전체 권역에 대한 제4차, 5차 문화재 발굴 조사가 올해와 내년에 계속 이어집니다. 정선군은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은 지역의 경사인 만큼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정암사 일대 복합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암사 수만호탑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주변의 삼탄 아트마인, 한백산, 만항제, 하윤 리조트 등과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이란 경사를 맞은 정암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불교 문화 성지로 발돋움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물론 주민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등 설악권 시군들은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는 주민 모두에게 20만 원씩 현금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고했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속초시 인구 8만 1,00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회와 조율이 끝났고 5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의회는 앞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속초시는 간부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들에게는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 의회는 한 발 빠르게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지급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의회는 고성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가고 있고 후임자가 들어와서 바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규모는 국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잡고 군 행정부와 지급 대상과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양군도 1인당 20만 원의 선불 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 제진 구간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김현철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동해선은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핵심 노선이지만 현재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110km 구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와 관련해 손해배상금의 90%를 태백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따르면 태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원인 유발자이자 기부 수혜자인 태백시가 부담하는 것이 신의 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 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금 30억 원, 이자 32억 3,600만 원 등 총 62억 3,600만 원입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입장으로 태백시는 조만간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동해시 한 상설 전통시장에서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화재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를 상인회가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왔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상인회가 자기 부담 비율을 낮추려고 오랜 기간 이런 일을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과 16년 동해시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 보낸 문서입니다. 한 달에 보통 30만 원씩 2년에 걸쳐 모두 377만 원을 월급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상인회에 돌려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인회 측은 근무자들에게서 돌려받은 돈으로 자부담분을 메워온 셈입니다. 지난해 초 당사자들이 자부담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 신청하고서야 상인회 측은 미지급한 1,70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공제하던 관행은 2017년과 2018년에는 없다가 지난해 8개월 동안 또 벌어졌습니다. 상인회 측은 그동안 미지급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상인회 기금이 줄어들어 인건비 자부담을 낮추려고 환급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일부 사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협약서까지 작성해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도와주신다니까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적립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거를 떼서 그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저희는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국가 보조금 비율은 초창기 90%에서 현재는 60%까지 줄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은 오르고 자부담 비율은 늘고 더욱 형편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이 보조금 지원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자기 부담률을 낮춘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불법성 여부의 판단은 아마 사건이 수사 중인 관계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조금 중단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은 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신중히 또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상인회는 2017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해 1,200여만 원을 환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지적 장애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 고독사인 줄 알았는데 뺑소니 사고 이후 비틀거리며 집까지 걸어간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손수레를 끌던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쓰러진 남성을 확인하는 듯 하더니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한참 뒤 피해 남성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고 비틀거리며 600m 떨어진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1시간 동안 이곳에 쓰러져 있다가 손수레에 몸을 지탱해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61살 지적 장애인으로 아침마다 손수레를 끌고
고물을 수집해 팔아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사고 사흘 뒤 고물이 쌓여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집을 방문해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로당 갔다 오다가 그걸 보고는 일로 간 거야. 오토바이 타고 가달라니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119 전화로 나도 떨려서 안 나오더라고. 피해자에게 골절상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주변 CCTV 15개를 뒤져 사고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의 행적이 있었는데 그 행적에 따라서 수사를 이제 역주행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사고 이후부터 발견 때까지는 행적이 전혀 나오질 않았고 운전자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26살 이모 씨로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당초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영상을 보여주자 무서워 달아났다고 혐의를 인정했고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즉시 신고를 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양양 낙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군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해 낙산지구 고도 제한 규제를 철회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양군 번영회는 성명서를 내고 낙산지구의 상업지역은 남대천과 떨어져 있고 비행 고도 구역과도 이격돼 있어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용역 결과가 있다며 강원도는 재심의 조건을 철회하고 온전하게 통과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궐기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양양군이 제출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가운데 낙산지구 내 상업지구에 72m 이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고도지구 지정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초 황금 연휴를 맞아 강원 지역 숙박업계가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강릉 시마크 스카이베이 호텔,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속초 하나 리조트, 설악 고성 델피노 리조트, 양양 삼척 솔비치 리조트 등은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한편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권고,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등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 예산에서 1,865억 2천만 원 늘어난 3조 2,651억 6천여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130억 원을 비롯해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지원 170억 원 등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예산이 중점 편성됐고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학력 신장 117억 원, 유아 특수교육 진흥 46억 원, 특성화 ICT 활용 교육 158억 원 등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